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 하나인 산수유꽃과 모델 김미소씨를 찍은 것인데요. 다른 계절은 몰라도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은 꼭 인물 사진을 찍어볼만 합니다. 아무리 외출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봄에는 꽃 구경을 안 나갈 수가 없죠.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이 계절에 봄나들이를 가서 지인이나 가족들의 인생 사진을 찍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오늘은 기쁨 주고 사랑받는 봄철 인물사진 찍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 김미소 씨를 산수유꽃과 매화,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봄에 인물사진을 찍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아볼 것이고요. 또 이어서 간단히 봄꽃과 함께 찍은 인물사진을 포토샵으로 더 아름다운 색감으로 보정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사진 찍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계절인 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인생샷을 담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봄꽃과 인물사진 찍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본 산수의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부터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의 눈에 초점을 맞췄을 때 배경은 아웃포커스가 되는 전형적인 인물 사진이죠. 반대로 이 사진은 산수에 또 초점을 맞췄더니 인물이 이렇게 아웃포커스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초점을 맞췄을 때 배경은 완전히 날아가고 또 일부 꽃들은 초점이 같이 맞습니다. 요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이 정말 초점 기능이 좋죠.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물이 움직여도 이렇게 지금 네모난 초점 표시가 막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 사진에서 초점은 이렇게 눈에만 맞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일부 꽃들이 5송이 정도가 초점을 맞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린 그림인데, 자, 이렇게 눈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지금 하늘색 면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과일처럼 그려놨지만은 꽃인데 이 하늘색 면에 겹치는 꽃들은 다 초점이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렌즈면, 정확하게는 이미지 센서면이 되게 이렇게 납작한 얇은 판이 있을 텐데 그 면과 평행한 가상의 면에 겹치는 꽃들은 함께 초점이 맞습니다. 이것을 임계 초점면, 영어로는 플랜 오브 크리티컬 포커스라고 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딱 이렇게 인물 옆에 평행한 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같은 면에 겹치는 그런 꽃들을 찾아 찍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점이 아니라 면에 맞는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실 때 굉장히 얇거든요. 조리개를 조이면 좀 두꺼워지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은데 이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아주 종이장처럼 얇은 면에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면을 제외한 앞 뒤의 꽃들은 완전히 아웃 오브 포커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사진을 보시면 역시 눈에 초점을 맞추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물을 세우기 전에 딱 정확하게 이 임계 초점면을 생각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 쪽에 이렇게 이 꽃들이 지금 인물의 눈과 같은 면, 그러니까 임계 초점면에 있었던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꽃들이 인물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임계 초점면을 맞추려고 했지만은 위에 너무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산수유는 사실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꽃들, 매화라든지 벚꽃들은 또 이쁘죠.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꽃들은 또 임계 초점면을 정확히 생각을 좋지만은 이 산수유는 그냥 배경으로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로 보여드린 거고 이 사진이 최악이죠. 왜냐면은 여기는 정확하게 맞는 그런 꽃도 없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설프게 인물보다 약간 더 뒤로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찍다 보니까 그냥 되게 지저분한 오히려 사진에서는 안 좋은 요소가 됐고 더 최악은 이 인물 옆에 있는 아주 굵게 나온 나뭇가지입니다. 좀 더 뒤에 있었어야지
많이 아웃 오브 포커스 됐을 거고, 사실 이건 인계 초점면에 맞춰도 안 되죠. 너무 이렇게 나무 자체가 이쁘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인물만 보고 찍다 보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지저분한 프레임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산수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하잖아요. 노란색 자체가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이렇게 배경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이렇게 뒤에 배경을 날린 사진이 되는데, 조금 더 머리를 쓰면은 더 이제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산수유가 아주 대규모 단지가 아닌 이상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데가 잘 없습니다. 이 사진 이제 뒤로 쫙 가서 찍은 걸 보니까 요 정도 수준이죠. 너무 좀 사실적으로 나왔죠. 근데 만약에 아까 본 인계 초점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경 아웃포커스, 인물의 뒤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이렇게 꽃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흐려지게, 심도가 얕아지게 만들면은 보다 더 노란색이 가득 차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도 그렇고 보시면은 앞 뒤로 다 꽃이 있고, 여기 손에, 여기는 약간 뿌옇게 나왔는데 손에 잡고 있는 산수유는 인계 초점면이 정확히 맞아가지고 이거는 이 3개의 총 레이어가 있는 셈이죠. 자, 이 사진이 가장 이제 꽉 차게 찍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인물 옆에 바로 인계 초점면에 초점이 맞는 꽃이 몇 송이 있고, 뒤에는 굉장히 또 이렇게 꽃들이 많죠. 앞에, 인물 앞에도 이렇게 노랗게 꽃들을 배치해가지고 보다 더 노란색 느낌, 풍성한 느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꽃에 초점을 맞췄어요. 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인계 초점면에 또 얼굴이 겹쳐 있죠.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은 초점이 함께 맞으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앞쪽에 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산수에 다가가서 완전 노랗게 번지는 느낌으로 또 정경 아웃 오브 포커스를 했고, 또 뒤에는 또 이렇게 노란 꽃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 느낌의 몽환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인물을 제외하고 모든 배경에 노란색으로 꽉 채워서 찍은 거죠. 다 인계 초점면을 생각해서 찍었고요. 자, 이 사진 정말 파격적으로 거의 앞에 산수유에 들이대다시피 해서 찍어가지고 프레임의 50% 정도를 이렇게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다 어떤 그런 인계 초점면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노란색을 많이 채울까를 고민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산수유를 찍으실 때는 산수 자체를 이렇게 인계 초점면에 맞게 맞춰서 찍어도 좋지만은 꽃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이 이쁘지 않다 보니까 이 배경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뒤만 날리지 말고 앞쪽도 이렇게 산수유를 배치해가지고 노란색 느낌이 나도록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화. 산수유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화는 정말 풍성하게 피는 꽃이 아니죠. 아주 큰 나무들이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지에만 이게 일부만 달려 있고 꽃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화 자체를 찍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또 매화 자체는 이쁘잖아요. 근데 사람이랑 찍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진 정도가 이제 굉장히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나마 인물 바로 키 정도 높이에 있는 매화를 찾았고, 또 이렇게 인계 초점면에 최대한 겹치게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을 찾은 거죠. 그 아래에 인물을 세워놓고 찍었고, 초점은 여기 눈에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송이 이상이 이렇게 돼서 가장 전형적이고 이렇게 괜찮은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매화들이 인물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그리고 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거는 그냥 인물에만 인계 초점면이 맞고 어중간한 사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라리 이 인물의 인계 초점면에 맞는 꽃들이 없다면은 앞뒤로 이렇게 정경 아웃포커스와 또 뒤에 후경 아웃포커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외려 화사한 느낌으로 찍는 게 더 좋습니다. 매화도 결론적으로 인물과 찍을 때 가장 정답은 인계 초점면에 겹치도록 찍는 거지만, 그런 꽃들이 잘 없다면은 이렇게 찍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벚꽃, 봄의 마돈나. 가장 화려하고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앞에 매화에 비하면은 너무 찍기 좋은 꽃이고요. 이렇게 모여서 피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인물과 가장 많이 찍는 꽃이고, 쉽습니다. 벚꽃은 이렇게 인계 초점면에 맞추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위에 펴 있는 꽃도 많지만 또 이렇게 낮은 꽃도 많고 가지가 늘어져 있는 꽃들도 많기 때문에 조리개를 열고 찍어도 인물의 눈에 초점을 맞췄을 때 같이 이렇게 인계 초점면에 겹치는 꽃들이 많다 보니까
풍성하게 나오죠. 거의 조리개 똑같이 이것도 거의 f1.8로 찍었는데 여기는 아까 산수유나 매화와 다르게 엄청나게 같이 초점이 맞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벚꽃도 이렇게 앞에서 보신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이 지금 굉장히 좁은 틈으로 카메라를 딱 하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벚꽃들은 완전히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물을 딱 이렇게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초속 5cm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에서 본 어떤 그런 벚꽃의 느낌을 한번 표현해본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아련하고 그런 느낌을 주기에 이 앞쪽에 꽃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벚꽃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죠. 참 역설적이게도 최후의 순간이 그냥 아름답습니다. 이 벚꽃 떨어지는 순간을 찍고 싶은데 이게 평면적으로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임계 초점면을 생각해 보면은 인물과 겹치는 면에 떨어지는 꽃들은 초점이 맞을 것이고 뒤쪽에 떨어지는 꽃들은 이제 작게 나오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지만은 그렇게 또렷하게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촬영자와 인물 사이에 떨어지는 벚꽃잎들이죠. 그게 이제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면서 이렇게 굵고 크게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벚꽃이 떨어지는 느낌의 사진의 느낌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뭐 완전히 그냥 무수수 떨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망원렌즈를 써서 이건 정말 무수하게 많이 겹쳐 있는 사진이죠. 인계초점면에 지금 맞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특히 뒤에도 있지만은 인물과 촬영자와 이 모델 사이에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얕은 심도로 찍었을 때 이렇게 풍성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꽃, 산수유, 매화, 벚꽃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임계 초점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벚꽃, 그러니까 봄꽃과 인물 사진을 찍는 법을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좀 아쉽죠? 또 이제 뭐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이 봄꽃 사진 찍으셨을 때 또 이렇게 색깔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 봄꽃과 찍은 인물 사진 색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 하나를 더 추가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아까 보신 산수유 사진 하나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화사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봄 사진은 색깔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제가 색 보정하는 법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JPG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로 파일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ACR, 라이트룸에서는 바로 이렇게 색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라이트룸이나 ACR이나 기본적으로 이 색 보정은 이 색상 혼합, 영어로는 HSL이라고 하죠. Hue, Saturation, Lightness, 색조, 채도, 광도 요 세 개 3요소로 보정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노란색 산수유는 여기 노란 계열이 있잖아요. 요거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자, 요 느낌 괜찮죠? 약간 좀 더 노란진한 느낌으로 보정을 하고 나머지는 건드려봤자 뭐 변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채도 여기 역시 노란색을 약간 이렇게 올려보면은 네, 이렇게 되죠.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사람 얼굴도 노란색기가 있죠. 만약에 주황 건드리면은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수유 같은 걸 찍었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고 광도는 이제 색의 밝기죠. 당연히 건드려 보면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동양인 얼굴이 주황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이걸 가지고 보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보정 방법이 되는데 사실 이제 라이트룸이나 ACR 자체는 레이어를 못 쓰죠. 그래서 한 장으로 보정하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를 쓰면 또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 장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충분히 또 괜찮은 보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니까 이제 아직 보정 안 한 사진은 약간 연두빛의 느낌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가장 또 두 번째 방법은 레이어 하나 복제를 하고
컨트롤 J를 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것은 조정에 들어가서 이 선택 색상을 쓰는 거죠. 아주 오래된 기능이지만 인쇄될 때 CMYK 기준으로 보정할 수 있고 또 수채화 이렇게 물감 섞듯이 보정하는 개념이라서 가장 사실 정확한 보정 방법입니다. 역시 여기도 노란색 보시면은 자 노란색에서 보색을 빼주면 되거든요. 파란색 빼주고 그리고 노란 올려주고 하면은 아주 또 괜찮은 보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 복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빨개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마스크를 쓰든 알트 마스크를 눌러가지고 필요한 그런 부분만 또 이렇게 불투명 약하게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죠. 흰색 여기에서 보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라이트룸보다는 보다 더 좀 세밀하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색상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이해가 제일 잘 될 그런 보정 방법입니다. 똑같이 레이어 복제를 하나 하고 이번에는 조정에 들어가서 선택 색상이 아니라 요 밑에 두 번째 색상 대체를 클릭을 해보면 자 요거는 이제 스포이드로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색깔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란색도 찍어보면은 그쵸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실제로 이런 데는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쑥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서 HSL 색조채도 밝기로 보정을 하는 건데 허용량을 많이 늘려주면은 많이 변하고요. 적게 하면 적게 뭐냐 한 100 정도로 하고 자 채도를 올려볼게요. 그렇죠. 이게 가장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완전 깨지긴 하지만 이게 색을 바꾸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밝게 하면은 밝아질 거고 어두워질 거고 그죠? 그리고 색조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단풍 같은 거 이제 물 안 들었을 때 이걸 쓰면 또 이렇게 감쪽같이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좋은 방법이지만 이 색상 대체를 쓰시는 게 가장 초보자들한테는 쉬울 거예요. 자, 벚꽃 사진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수였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사진이지만은 이제 보정 안 한 상태입니다. 보면은 하늘도 파랗고, 근데 벚꽃이 사실 우리가 흰색이 많죠. 일본 쪽 벚꽃은 분홍빛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초속 5cm라는 애니메이션도 언급했지만은 영화라든지 광고, 뭐 만화 등에서 본 벚꽃들은 조금 더 과장돼 있죠. 색깔이 좀 분홍빛이고 또 하늘도 아주 막 이렇게 이거보다 더 파란 느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처럼 일단 맨 먼저 HSL, 라이트룸이나 AC라에서 하는 방법. 역시 여기서는 이제 하늘 되게 중요하게 파란색이겠죠. 파란색을 바꾸면은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채도 올려줘야겠죠. 이것만 해도 하늘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뭐 강도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벚꽃은 빨강, 주황, 마젠타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약간 변하죠. 빨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홍빛, 주황도 약간 하고 주황이 많이 영향을 받네요. 자, 색조 빨강색에서 이렇게 또 주황색, 주황색이 이제 완전 핑크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얼굴도 같은 색 계열이 있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실 줄 알면은 이것도 라이트룸이나 ACR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얼굴도 같이 바뀌니까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본판에서 컨트롤 J 레이어 복제해가지고 선택 색상을 쓰시거나 색상 대체를 하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정이 가능하겠죠. 자, 선택 색상에서 이것도 역시 파란색. 자, 파란색에서는 보색을 빼주는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빼고 파란색 올려주고 자, 이건 마젠타는 실제로 파란색이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고 그죠? 빼면은 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정을 하시고 일단 확인을 해서 먼저 하늘만 이렇게 약하게 된 것 같지만 꽤 많이 바뀌었어요. 자, 컨트롤 E 합치고 다시 컨트롤 J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벚꽃 분홍빛은 빨간색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보색을 뺍니다. 그죠? 완전 분홍빛이 바뀌잖아요. 마젠타 증가시키고 노랑은 또 이제 다운빛이 될 거고 완전히 약간 자주가 될 거예요.
취향대로 하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는데 얼굴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까와 다르게 이 포토샵 본판에서는 마스크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검정하고, 그래서 얼굴 부분은 이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빨갛게 변한 부분들은 이렇게 문질러서 없애주고 나면 벚꽃만 분홍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색상 대체가 제일 좋을 겁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까처럼 이번에 하늘부터 찍어볼게요. 여기는 약간 완전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뭐 하늘색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색인데 여기는 좀 진하겠네요. 자, 어느 쪽이든 좋은데 한 정도 찍어볼까요? 찍은 다음에 채도를 딱 올려주니까 금방 파래집니다. 멋지죠? 밝기 건들 필요 없고, 이거 건드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기 때문에 색조는 건드리지 말고 채도만 가지고 이렇게 했고, 자, 굉장히 이게 제일 효과가 크네요. 자, 컨트롤 E, 컨트롤 J. 이번엔 벚꽃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색상 대체. 이번에는 벚꽃 쪽을 찍으면 되겠죠? 거의 흰색이 아니라 뭐 크림색과 회색이고 거의 크림색에 가까운데, 자, 요거를 채도를 좀 올려볼게요. 완전 바뀌죠. 자, 밝기도 약간 올리면은 화사해지고. 더 올려볼까요? 자, 그리고 색조는 여기서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이런 벚꽃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반대로 하면은 분홍빛이 굉장히 강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그냥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한 건데, 자, 얼굴도 바뀌었으니까 역시 마스크 눌러주고, 얼굴 쪽은 또 본연의 색깔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정말 과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한 거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불투명도를 약간만 줄여주면 네, 과도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봄에 찍으신 그런 사진들 색깔을 보정할 수 있는데, ACR이나 라이트룸의 HSL, 두 번째는 선택 색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색상 대체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초보자일수록 이 색상 대체로 이 봄꽃 사진 보정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봄꽃과 인생샷 찍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진 찍는 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정하는 법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런 봄꽃 인생샷 꼭 이렇게 찍기 바라시면서, 또 즐거운 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